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국가주 한인 공인회계사협회 안희정 회계사가 트럼프 세제 개편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안희정 회계사입니다. 써니벨에서 CPA 펌을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인사드렸듯이 현재 국가주 한인 공인회계사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트럼프 세제 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기사는요, 2017년 12월 16일 토요일 미주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1년 한 1개월 전쯤 기사인데요. 이때쯤 2017년 12월에 트럼프 정부가 새로운 세제 개편을 발표를 했고 많은 언론들이 이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예측을 했었습니다. 헤드라인을 보시면 가주 지역의 주택 가격과 가치가 최대 5만 6천 달러 하락할지도 모른다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이 내용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은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세금 감면 그리고 주세금에 대한 공제가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 부동산 구입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서 부동산 가격,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사가 난 이후로 지금 1개월 정도 지났는데 체감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그리고 주식 시장이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가 한번 짐작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이 트럼프 세제 개편의 핵심은 세율을 인하해서 경기 부양을 하자는 게 이번 공화당 정부의 취지고요. 다분히 정치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세제 개편의 내용이 이곳 캘리포니아와 동부 몇 개 주 거주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좀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정체적인 방향은 경기 부양을 하자는 게 이번 정부의 세제 개편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 세금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소득세율은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7개 구간이 2017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 편에 있는 게 2017년이고요. 오른쪽 편이 2018년이 되겠습니다. 7개 구간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간을 형성하는 금액들은 약간의 변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구간에 따른 세율도 약간씩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10%, 15%, 25%, 28% 등등의 세율이 2018년부터는 10%, 12%, 22%, 24% 등등으로 약간 줄어든 걸로 보입니다. 이 세율의 변화는 2025년까지 8년 동안만 한시 적용이 되고요. 2026년부터는 작년 2017년 세율로 다시 복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인 세금에서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대충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스탠다드 디덕션 증액과 이그젬션 삭제 이 두 가지 내용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스탠다드 디덕션 증액은요. 이것도 8년간 한시 적용인데요. 부부 합산의 경우 현재 12,700불 적용받던 거에서 24,000불로 2배 가까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독신의 경우에는 6,350불에서 12,000불로 2배 가까이 역시 증액이 되었고요. 그래서 미국 납세자의 94%가 앞으로는 아이템마이즈 디덕션이 아니고 스탠다드 디덕션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시겠지만 스탠다드 디덕션 또는 아이템마이즈 디덕션 중에서 본인이 높은 숫자를 당연히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스탠다드 디덕션의 금액이 증가하는 바람에 과거 같으면 12,700불에서 24,000불 사이에 해당되셨던 분들이 2018년부터는 당연히 스탠다드 디덕션을 적용받음으로써 스탠다드 디덕션의 해당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아이템마이즈 디덕션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숫자가 약 6%밖에 안 되겠죠. 그 숫자가 예년보다는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보통 신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아이템마이즈 디덕션에서 첫 번째 모기지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다. 두 번째 프로퍼티 텍스도 세금 혜택을 받는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신규 부동산, 신규 주택 구입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그 혜택이 상당히 특히 이곳 캘리포니아는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방금 보신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그잼션, 인적공제라고 부르는 이그잼션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1인당 4,050불 받던 것이 삭제가 되었고요. 8년 동안 한시적용이기 때문에 2025년부터는 다시 원상복귀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 증액이 되는데 역시 8년간 한시적용입니다. 17세 이하 차일드에 대해서 현재 1,000불만 크레딧 받던 것이 2,000불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단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준비를 해주셔야겠고요. 그리고 리펀더블 크레딧도 1인당 1,000불에서 1,400불로 늘어났습니다. 리펀더블 크레딧이라는 얘기는 텍스를 쭉 계산해가지고 내가 더 이상 정부에 납부할 세금이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제로가 됐는데도 이 크레딧이 있을 경우에는 1,400불을 나라로부터 리펀드 돌려받는 그런 크레딧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크레딧이 1,400불까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가 왜 여러분들에게 중요할 수 있는 얘기가 되냐면요. 세 번째 라인에 나와 있는 대상자가 AGI, Adjusted Gross Income 11만 불에서 40만 불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계셨던 예를 들어서 AGI가 25만 불이었던 분들은 2017년까지는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혀 이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대상자가 AGI 40만 불로 확대가 됐습니다. 상당수의 어린 자녀가 있는 중산층 분들이 이 혜택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차일드 텍스 크레딧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세 이하 자녀 이외의 디펜던트, 자녀 이외의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500불의 크레딧이 주어지는 것으로 이번 제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세 가지였습니다. 스탠다드 디덕션이 2배 가까이 증액된 거, 두 번째 인적공제 4,050불이 없어진 거, 그리고 세 번째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 증액한 거, 이 세 가지가 과연 우리들의 실제 텍스에 어떻게 적용이 될지 사례를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의 사례고요. 쿠퍼티노에 거주하시는 48세 4인 가족 부부 합산 보고의 경우를 준비해봤습니다. 남편은 엔지니어시고요. 연소득 14만 불이 2017년과 2018년 똑같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부인은 가정주부로서 수입이 없으신 상황이고요. 19세 대학생 아들과 16세 고교생 딸 이렇게 4인 가족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듯이 2017년과 2018년 총소득 14만 불을 그대로 어저스트 그로스 인컴으로 가져왔다고 가정을 하고요. 14만 불이 되겠습니다. 자, 아이템마저 디덕션을 받을 거냐, 스탠다드 디덕션을 받을 거냐. 2017년에는 이분이 아이템마이즈드 23,600불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2018년에는 아까 보셨던 12,700불과 24,000불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숫자가 높은 스탠다드 24,000불을 선택을 하시게 되겠죠. 그리고 라인 42에 나와 있는 인적공제 이그잼션 4,050불 곱하기 4명 16,200불의 공제를 받던 것이 2018년부터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텍서블 인컴, 그러니까 그로스, 어저스트 그로스 인컴에서 스탠다드 디덕션하고 이그잼션 두 개를 뺀 텍서블 인컴이 2017년에는 10만 200불에서 2018년에는 11만 6천불로 오히려 텍서블 인컴은 15,800불 늘어났습니다. 자, 지금 두 개를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 왜 중요한가가 여기서 나오겠습니다. 2017년에 1,200불의 텍스업을 인컴에서 텍스 구간별 세율로 계산된 텍스 금액이 16,528불이었고요. 그리고 이때는 2017년에는 17세 이하 자녀에 대한 크레딧 1,000불만 받아서 총 납부할 세금이 15,528불이었는데 2018년에는 텍스업을 인컴 11만 6천불에서 계산된 텍스가 17,399불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일드 텍스 크레딧은 16세 딸 2,000불과 19세 아들 500불 합쳐서 2,500불의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크레딧이라 함은 세금 액수 자체에서 빼는 거기 때문에 앞서 보셨던 공제보다도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숫자로, 그러니까 돈으로 2,500불이 빠지기 때문에 납부해야 될 텍스 금액은 14,899불이 나와서 똑같은 수입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구성원 상태가 이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2018년에는 629건의 세금을 덜 내시는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가정마다 구성원이 다 다를 수가 있고요. 숫자들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늘어나시는 분도 있고 줄어드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스탠다드 디덕션이 2배 가까이 증액된 거, 인적공제가 사라진 거, 그리고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 증액된 거 세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이템마이드 디덕션을 받으실 분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 거라고 했지만 어떻게 변했는지는 알고는 계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아이템마이드 변동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템마이드 디덕션은 총 6개 파트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텍스 파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캘리포니아 뿐만 아니라 모든 미국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주정부에 내는 세금 더하기 재산세 그리고 기타 지방세를 합쳐서 10,000불까지만 공제가 된다. 이 얘기 지난 1년 동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 10,000불까지만 공제가 된다는 얘기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한번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상의 사례고요. 써니베일에 거주하시는 58세 자녀들이 출가한 2인 가족 부부만 거주하시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2017년에 이분의 경우에 주 소득세로 18,000불을 납부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수입이 조금 있으신 분이겠죠. 그리고 집을 보유하시고 있기 때문에 프로퍼티 텍스 15,000불을 납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합계 33,000불의 텍스 금액을 공제 신청을 했었는데요. 2018년에는 33,000불의 실제 돈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텍스 공제로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은 10,000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23,000불의 텍스상으로 지금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아이템마이드 파트가 6가지가 있는데 나머지 2개가 더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홈 모기지 인터레스트가 20,000불, 그 다음에 기부금이 3,000불이 똑같이 2017년, 2018년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이분의 경우에는 2017년에 총 56,000불의 아이템마이드 디덕션을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겠지만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는 33,000불밖에 신청을 할 수가 없고 상대적으로 굳이 비교하자면 2017년에 비해서 23,000불의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실제 텍스 금액은 어떻게 될지 다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사례고요. 이 부부의 연소득이 25만 불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신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2017년과 2018년 어저스트 그로스 인컴이 똑같이 25만 불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2017년에 아이템마이드 56,000불 신청하셨으나 2018년에는 33,000불밖에 신청을 못하십니다. 23,000불 손해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그잼션 인적공제 4,050불 곱하기 2분 8,100불이 삭제가 됐습니다. 2018년에는 8,100불마저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텍서블 인컴이 2017년에 185,900불이었던 것이 2018년에는 217,000불로 31,100불 오히려 늘어났고요. 텍스 구간별 세율로 계산된 실제 납부하여야 할 텍스는 2017년 38,937불에서 2018년 46,59불로 무려 1,723불의 세금을 작년보다는 더 납부하는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시고 집을 가지시고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 정도의 상황에 닥치시게 될 거고 이 정도의 추가 텍스를 더 내시게 될 텐데 그나마 위안이 된다는 거는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고 옆집도 똑같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이템마이드 디덕션 텍스 부분 하나만 10,000불로 제한됐다는 텍스 부분 하나만 사례를 들어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나머지 5개 파트에서는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료비입니다.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의료비는 에이지아의 7.5%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 신청이 가능했던 것이 2018년까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2018년 이후 2019년부터는 에이지아의 10%로 그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더 불리해진 게 돼 있죠. 두 번째로 주택 모기지 이자입니다. 2017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새로 받은 모기지 론에 대해서는 75만 불까지의 이자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시거나 리파이낸싱을 받으시면서 200만 불의 모기지 론이 생겼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는
200만 불에 해당하는 론에 대한 이자를 다 공제 신청을 할 수가 없고 그 중에서 비율로 계산해서 75만 불 어치에 해당되는 이자만 공제 신청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2017년 12월 15일 이전에 받았던 론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이 되고요. 그 따라 나오는 개념이 하나 있었죠. 홈 에쿼티 론 이자는 현재 론 10만 불까지 해서 가능했던 것이 근본적으로는 삭제가 되었고요. 다만 위에 거 주택 모기지 이자랑 합쳐서 75만 불 한도 내에서 집 관련 비용으로 쓴 거에 대한 것은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홈 에쿼티 론 이자 10만 불을 찾은 거에 대해서는 주택이 아니더라도 사적으로 사용을 했더라도 이게 다 공제가 됐었는데 앞으로는 집 관련 비용에 대한 것만 가능해졌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부금인데요. A자의 50%까지만 공제되던 것이 60%까지로 확대되었고 나머지는 5년간 캐리포워드가 되겠습니다. 재해 도난 손실 캘리포니아에 산불도 많이 났었죠. 앞으로는 연방정부가 지정한 재해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삭제가 되는 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 기타 공제 삭제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Unreimbursed Employee Expense, Tax Preparation Fee, Investment Advisor Fee 등등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마저 디덕션에서는 가장 큰 내용은 세금 부분에서 주정부 세금하고 재산세 합쳐서 10,000불로만 제한됐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눈에 띄는 특징이고요. 나머지 5개 부분에서는 이 정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이템 마지드 디덕션, 스탠다드 디덕션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부분에서는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스트 그로스 인컴 자체를 변경시키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사 비용은 군인들을 제외하고는 삭제가 됐습니다. 8년간 한시 적용이고요. 두 번째로 위자료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이혼한 거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지급하는 사람에게는 세금 공제가 안 되고 받는 사람에게는 소득이 아닌 걸로 변동이 됐습니다. 즉 지급한 사람의 소득이 됐고요. 10,000불을 주든 20,000불을 주든 지급한 사람의 소득으로 인정을 하면서 지급하는 사람이 그 금액에 대한 세금까지 납부를 해야 됩니다. 차일드 서포트는 현재는 계속 공제도 아니고 소득이 아닌 거 변화가 없습니다. 다른 또 변동사항을 보면요. AMT는 얼터너티브 미니멈 텍스라고 하는데요. 폐지가 논란이 됐으나 법인에서는 폐지가 됐고요. 개인에서는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면제 한도가 증액이 되었고요. 작년까지 AMT에 해당됐던 분들이 또 다른 앞서 변경된 내용들 때문에 2018년부터는 AMT에 해당 안 되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회계사님들하고 한번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오바마 케어 의무 가입 벌금 제도가 2019년부터는 폐지가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바마 케어 때문에 작년까지는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텍스 계산할 때 쭉 계산을 해가지고 벌금을 냈었습니다. 자, 2018년까지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4월 15일 날 텍스 보고하시는 거에는 반드시 의료보험 가입 증명서 1095 ABC 등등의 서류를 반드시 회계사님께 보여주셔야 되고요. 2019년부터는 비록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벌금은 안 낸다는 얘기입니다. 의료보험 혜택 제도는 메디칼이나 하워드 캘리포니아 다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벌금 제도만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일부 의료보험을 가입 안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529 세이빙 플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대학 학비에만 적용되던 것이 초중고 사립학교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학생 1인당 연 1만 불까지 혜택이 주어졌고요. 그래서 앞으로 초중고 사립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두신 분들은 이 플랜 가입을 절세상으로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NOL은 Net Operating Loss인데요. 전체적으로 손실이 난 경우입니다. 캐리백은 대부분 삭제가 되었고요. 캐리포워드는 무제한으로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해 100% 인정하던 거에서 80%까지만으로 그 한도가 좀 축소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인 소득세에 대한 내용이고요. 상속증여세에 대한 내용으로는 면제 한도가 부부 2,240만 불로 2배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8년간 한시 적용이고요. 굉장히 큰 금액으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상속증여세는
미국 납세자의 99%가 앞으로 면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왜 14,000불, 15,000불 기프트 텍스 이런 거 들어보셨죠? 보고에 대한 의무는 계속 있습니다. 다만 상속증여 세금을 낼 거냐 말 거냐의 문제는 2,240만 불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소식 하나는 이러한 IRS의 변화 내용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1040는 IRS에 보고하고 540는 FTB,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보고를 하는데 주정부에 보고할 때는 앞서 봤던 것들이 상당 부분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준비하실 자료가 더 많아졌으면 많아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대로 IRS는 이사 비용이 이제 공제가 안 되는데 없어졌다 해서 준비 안 해도 되겠지. 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공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들을 다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법인 세금 변동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정부 제도가 가장 강조한 부분이 법인 소득세율 인하입니다. 2017년까지 표에서 보시듯이 8개 구간으로 되어 있던 것을 2018년부터는 21%라는 숫자 하나로 플랫 단일화로 통일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15%, 25%, 심지어 39%까지 여러 구간에 걸쳐서 다양한 세율이 적용됐던 것이 앞으로는 C코퍼레이션에 한해서는 21% 하나로 단일화가 되었습니다. 이 21%라는 숫자는 1939년 이후에 가장 낮은 세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당연히 세율이 낮아졌다는 말에는 저 회계사로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결국은 경기 부양이 그 목적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겠습니다. 그러나 표에서 보시듯이 2017년에 텍서블 인컴 5만 불인 저소득 기업에게는 텍스가 15% 7,500불만 부과되던 것이 2018년에는 단일화된 21%가 부과됨으로써 오히려 세율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500불, 3,000불의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왔고요. 물론 30만 불 이상의 고소득 큰 기업들에게는 오른쪽 파란 부분에서 보시듯이 대략 세금 자체로 40%의 감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기업으로부터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금을, 텍스를 굉장히 세이빙했다고 느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텍서블 인컴 100만 불이었던 기업은 2017년에 34만 불의 세금을 납부했으면 충분했던 것이 이제 34만 불 납부하던 것이 2018년에는 21만 불 납부함으로써 13만 불의 세금을 덜 내고 축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셨던 이 21%로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좀 큰 기업들, C코퍼레이션에만 해당되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스몰 코퍼레이션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형평성에 대한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스몰 비즈니스 감세 제도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IRC 199A 디덕션이라고 하는데요. 비즈니스를,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IRC 199A 디덕션인데요. 이 역시 8년간 한시 적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패스 트루 엔터티라고 말하는 거는 자영업, 파트너십, LLC, S코퍼레이션 등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엔터티들은 직접 IRS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본인들의 텍서블 인컴을 개인소득세 보고할 때 템포리로 넘어와서 합산한 후에 함께 보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패스트루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자영업이든 파트너십이든 LLC든 S코퍼레이션이든 뭐 스케줄 C가 됐던 스케줄 K1이 됐던 템포리로 넘어오는 그 인컴에 대해서 계산식을 통한 후 20%를 템포리에서 공제를 해준다가 IRC 199A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애매모호하게 소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QBI, Qualified Business Income입니다. Qualified라는 말 자체가 들어가면 굉장히 정의도 내리기가 어렵고 굉장히 계산식이 복잡할 거라고 짐작을 하실 텐데요. 일단 소득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소득이 템포리로 넘어와서 20%를 깎아줌으로써 앞서 보셨던 C코퍼레이션의 세율 인하와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템포리가 이제 계산을 할 텐데요. 부부 합산으로 보고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뭐 W2로 급여 소득도 있을 거고 S코퍼레이션 스케줄 K1도 받았을 거고 어쨌든 템포리를 준비하실 때 텍서블 인컴이 31만 5천 불에서 41만 5천 불 사이에는 페이즈 아웃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구간이 있겠고요. 41만 5천 불이 넘으신 분들부터는 또 복잡해집니다. 여기서는 이 넘어오는 비즈니스 종류를 두 가지로 가르는데요. 의료, 법률 등 전문직 서비스 회사의 소유주들은 공제 자체가 41만 5천 불부터는 없고요. 이외의 비즈니스들은 W2, 즉 S코퍼레이션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직원에게 준 급여들의 합산의 50%까지로 제한하는 등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조건 및 제한, 계산식 등이 있습니다. 복잡하다고 뭐 돈을 뭐 일부러 많이 안 버실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이거는 저희 회계사들이 계산을 해드릴 거고 20% 공제가 31만 5천 불까지는 적용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줄어들고 41만 5천 불부터는 없을 수도 있다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20%의 감세는 인컴 텍스에만 적용이 되고요. 셀프 인프로 텍스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사례를 통해서 이 얘기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의 가상의 사례를 준비를 했고요.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시는 31세 혼자 사시는 독신보고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영업을 하시고요. 연소득 10만 불이 2017년과 2018년 똑같이 10만 불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라인 12번을 보시면은요, 스케줄 C 비즈니스 인컴이 10만 불로 똑같이 찍히게 되겠고요. 라인 27번에 보시면은 셀프 인프레먼 텍스의 반을 빼주게 됩니다. 그래서 7,065불씩 빼주고, 그래서 라인 37에 나오는 어저스트 크로스 인컴이 2017년과 2018년 똑같이 92,935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맨 앞에서 보셨던 독신의 경우에 스탠더드 디덕션이 6,350불에서 12,000불로 2배 가까이 증액이 되었고요. 이그잼션 4,050불 곱하기 1명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텍스업은 인컴은 2017년에 82,535불에서 2018년에는 89,935불로 1,600불가량 줄어들었고요. 자, 여기서 이 금액에서 89,935불에서 20%를 빼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6,187불을 더 빼주게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 텍스를 계산할 텍스업은 인컴은 2017년 82,535불에서 2018년 64,748불로 17,787불이 줄어들었습니다. 20%는 여기서 89,935불에서 계산된 거고요. 처음 시작했던 10만 불 기준으로 보면은 그래도 17,787불이 빠졌으니까 대략 한 18% 정도 줄어들었구나. 2017년에 비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텍스업은 인컴이 줄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납부하여야 할 텍스는 얼마가 줄었을까요? 라인 44번에 보시면은 2017년에 16,372불 납부했어야 되는 것들이 2018년에는 1,185불로 6,188불의 세금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라인 57번에 보시는 셀프 인프로 텍스는 14,130불 그대로 변동이 없이 유지가 되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납부해야 할 텍스. 라인 44번에 보시는 텍스는 인컴 텍스입니다. 그리고 더하기 라인 57번에 보시는 텍스는 셀프 인프레먼트 텍스. 자영업하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총 납부하셔야 될 텍스는 라인 63번에 나오는 2017년에는 3502불, 2018년에는 24,315불. 그래서 결과적으로 똑같이 6,188불 덜 내시게 됐습니다. 결국은 C코퍼레이션처럼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S코퍼레이션, 파트너십, LLC 세금 감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또 변동된 법인 관련 변동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 비용은요, 이익의 30% 더하기 이자 수익 한도 내로 공제가 제한이 됩니다. 나머지는 무제한 캐리포워드가 되고요. 단 스몰 비즈니스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자산의 일시 상각이 가능해졌습니다. 상각이라 하면 디프리시에이션, 감가상각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근데 현재도 보너스 상각이나 섹션 179이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체감적으로 큰 변화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감가상각의 수치 등 일부 내용이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AMT, Alternative Minimum Tax,
이 제도가 법인에서는 폐지가 되어서요. 이거를 그동안 납부를 해왔었던 고수익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큰 혜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강조한 겁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미국 기업들이 본국이라고 하면 미국이 되겠죠. 본국으로 송금을 하거나 또는 회사 자체를 이전할 경우에 세금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이 세금 제도에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또 다른 변경된 내용으로는요. 독리후생으로 직원에게 제공되던 교통비 지원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회사는 계속 직원들에게 대중교통 패스나 주차비 등을 지원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 금액만큼은 그 회사가 자기네 법인 세금 보고할 때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꺼리거나 축소하거나 그럴 우려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이 벌금을 낸 거는 당연히 세금 공제가 안 됐었는데요. 그러한 벌금을 내는 대상 자체가 여러 유사기관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페널티들은 돈은 당연히 내지만 세금 공제가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성희롱 관련 내용인데요. 영어로 if non-disclosure agreement일 경우에는 공제가 안 된다. 즉 회사 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일어났고요. 회사하고 피해자하고 서로 이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말자라고 사인을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해서 들어간 소송 비용이나 세틀먼트 비용을 세금 공제를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외부에 알리면서 평판을 잃을 거냐 아니면 알리지 않으면서 세금을 낼 거냐 고민에 빠지게 되겠죠. 물론 이런 일 자체가 없어야겠지만은.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실 거는 패밀리 리브 크레딧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적정한 문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직원들이 패밀리 리브나 메디컬 리브로 잠시 자리를 비웠을 경우에 적정한 급여를 지급했다면 그에 대해서 2018년과 2019년 2해 동안만 세금 혜택을 주겠다라는 제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NOL은 Net Operating Loss, 손실이 난 경우인데요. 캐리백 대부분이 삭제가 되었고요. 캐리포워드는 무제한 기간, 그리고 한 해 100%에서 80%로 그 숫자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개인세금에서 보셨던 것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법인 관련해서 많은 변경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접대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접대비는 법인하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모두 다 해당되는데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엔터테인먼트 익스펜스가 더 이상 공제가 되질 않습니다. 즉 손님하고 비즈니스 목적상으로 골프를 치면서 들어간 비용, 낚시를 한다거나 스포츠 관람을 같이 한다거나 공연 관람을 한다든가에 들어간 비용은 이제 더 이상 비용으로 인정이 되질 않습니다. 즉 회사들은 굉장히 그 비용을 쓰는 것을 앞으로 더 꺼리게 되겠죠. 자세하게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오피스 할러데이 파티입니다. 할러데이를 맞아서 직장 내에서 자그마하게 여는 스몰 오피스 파티의 비용이나 서머 피크닉 파티의 비용은 2017년도 100% 공제고요. 2018년도 변함없이 100% 공제가 되겠습니다. 엔터테이닝 클라이언츠는 50% 공제가 되던 것이 오로지 식사 비용은 그대로 50%가 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벤트 티켓이나 기부 이벤트 등등 더 이상 이러한 엔터테이닝에 들어간 비용들은 2018년부터는 공제가 되질 않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직원들이 출장 가서 지출한 식사비들은 현재도 50% 공제, 앞으로도 50% 공제 변함이 없습니다. 맨 밑에 있는 내용은 회사의 편리를 위해서 제공된 식사비, 구내식당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는데요.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에는 100% 공제받던 것이 2018년부터는 50%만 공제가 되고요. 2025년부터는 공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큰 회사들이 과연 구내식당의 퀄리티를 줄였는지 어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법적으로는 그러한 혜택이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법인에서도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해당되실 거라고 예상되는 것들만 추려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이외에도 많은 변동 내용이 있고요. 워낙 해당자가 적거나 또 깊숙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직접 해당이 될 수도 있고 또 안 되는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본인의 상황을 회계사님들하고 잘 말씀드려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 시간을 마치려 합니다. 첫 번째, 그 IRS 트랜스크립트라는 제도가 있고요. MyFTV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하시기를 권해드리는데요. 먼저 IRS 홈페이지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irs.gov입니다. irs.gov 홈페이지를 가시면요. 첫 화면 오른쪽 맨 상단에 Get Your Tax Record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얻으실 수 있냐면은 크게 네 가지 정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Wage and Income Transcript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 직장을 다니신 분들은 여러분들 회사가 여러분들에게 W2를 주시잖아요. 동시에 IRS에도 그 W2를 보냅니다. 그래서 IRS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템포리로 신고한 W2에 있는 숫자하고 회사로부터 받은 거랑은 맞춰보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시면 당연히 W2는 같겠죠. 당연히 여태까지 아무 문제 없이 같았겠지만 간혹 가다가 또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IRS가 회사로부터 받은 W2 정보를 여기 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은행들이 여러분들에게 인터레스트 인컴, 이자 수익을 주고 1099을 여러분 자택으로 보내잖아요. 똑같이 IRS로 보냅니다. 그러면 IRS 이 사이트에 가시면 IRS가 여러분 소셜 번호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사를 가셨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았어야 될 자료를 못 받을 경우에는 여기 가서 보실 수는 있어요. 물론 그게 다 대체가 되는 건 아니지만 보실 수는 있고요. 또 제가 이제 손님들하고 상담해 보면은 본인이 미처 몰랐던 A은행, B은행, C은행 것까지 갖고 오셨는데 D은행 거를 미처 생각 못 하신 경우도 있어요. 여기 가서 보시면은 D라는 은행이 내 이름으로 IRS에 이게 보냈구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Wage and Income Transcript 첫 번째고요. 또 다른 기능은 여러분들이 작년까지 납부했던 금액들, IRS에 납부한 자기 이름의 소득세 날짜하고 금액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파일링한 템포리의 내용들이 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뭐 가상의 얘기지만은 나는 작년에 10,000불의 텍스를 IRS에 냈어요. 근데 IRS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8,000불만 받았다. 2,000불 더 내라. 어떤 경우에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냐면은 연도를 잘못 본인이 알고 있거나 잘못 바우처를 보냈거나 해서 분명히 10,000불을 냈지만 2,000불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서 보시면은 IRS가 갖고 있는 나의 정보를 먼저 뽑아서 먼저 적을 알아야죠. 적들이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실제 낸 정보 은행 기록하고 맞춰보면서 제가 디펜스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Get Your Tax Record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보시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왼쪽에 Get Transcript 온라인을 클릭하시고 어카운트를 이제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핸드폰 번호도 입력하셔야 되고 크레딧 카드 정보도 입력하셔야 되고 굉장히 까다롭게 정보를 요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매번 로그인 할 때마다 본인 핸드폰으로 코드를 보내주기 때문에 제3자가 대신할 수가 없고 반드시 본인만이 들어가서 매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Get Transcript by Mail은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론을 신청을 했는데 은행에서 본인의 나의 작년 텍스 리턴 템포리를 보고 싶다 하면 이때까지 제가 그거를 출력을 해서 주거나 PDF로 이렇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은행들이 몇몇 은행들은 이제 당신이 준 거는 믿을 수 없고 IRS로부터 당신 기록을 내가 직접 받고 싶다. 그럴 경우에 Get Transcript by Mail을 누르시면 나의 정보를 IRS가 은행으로 바로 보내도록 제가 시키는 겁니다. 물론 저 대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 파이낸셜 에이드 신청하실 때 바로 IRS에서 그걸로 자료를 보내게 하는 거랑 같은 원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앞 페이지로 한번 돌아가시면요. IRS 사이트에는 왼쪽에 첫 번째 리펀드 스테이터스. 내가 리펀드를 4, 55일까지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리펀드가 2주가 지났는데도 안 와요. 4주가 지났는데도 안 와요. 8주가 지났는데도 안 와요. 여기 들어가시면 나의 리펀드가 보냈는지 아니면 뭐 펜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두 번째 메이크업 페이먼트는 뭐가 잘 안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돈을 내긴 내야 되는데 여건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IRS 웹사이트에서 납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고요. FTB도 마찬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ftb.ca.gov 인데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My FTB에 가셔서 레지스터 하시면 되겠고요. 왼쪽에 가운데 페이를 누르시면 역시 FTB에 급한 경우에 직접 납부도 가능하십니다. 자, IRS와 FTB 사이트 잘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 국가주 한인 공인회계사협회 홈페이지가 새로워졌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kacpanc.org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면요. 그 주소는 저 계속 왼쪽 위에 나와 있습니다. 적으신 분은 왼쪽 위에 있으니까 적어주시고요. 깔끔하게 저희가 홈페이지를 준비를 했고요.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요 상단에 항목이 5가지가 있는데 왼쪽에서 네 번째 Find CPA라는 걸 누르시면은 저희 국가주 한인 공인회계사 소속 50명 회원 전원의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나열이 되어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사진, 이름, 한글 이름, 영문 이름, 그 다음에 어드레스, 그리고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회계사를 새로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뭐 전화번호 뭐 뒤지실 필요도 없고 저희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등록된 협회 회원 소속 50명의 신상 정보를 다 보실 수가 있으니까 보시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왼쪽에서 세 번째 CPA 칼럼이라는 걸 클릭을 하시면요. 여러분들 지금 뭐 미주한국일보 그리고 sf코리아닷컴 등 많은 언론에 가끔씩 그 회계사님들이 올리신 칼럼들 보실 텐데요. 저희가 한 곳에 다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 부분 다 모아놨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 국가주 한인 공인회계사협회 회원들 중에서 이동준, 안규태, 이춘호, 안일용 이렇게 네 분의 칼럼을 가능한 한 지금 계속 업로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텍스 정보, 회계 정보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홈페이지에 가셔서 찾아보시면 많은 정보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쭉 오늘 개인세금 변동, 법인세금 변동,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또 법인세율 인하됨으로써 앞으로 경기부양, 큰 회사들이 경기부양을 많이 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세계 경제 등 큰 그림 한번 보시고요. 신문도 자주 보시고 뉴스들을 자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느끼셨겠지만은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었고요. 복잡해졌습니다. 텍스로우가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텍스 플래닝도 꼭 한번 해보시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제 발표 마치고요.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제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예전보다 30분 늦게 들어서 죄송하고요. 여기 자리 남아있을 테니까 질문 있으신 분은 개인적으로 오셔서 여기 저 다른 회계사님들이 여쭤보셔도 되고 저한테 여쭤보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